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평행장입니다. 오늘 촬영할 때 편집을 따로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양해 좀 부탁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자에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POW와 POS 진영이 나뉘게 되었고, 지금 이더리움을 들고 계신 분들은 난 POS를 들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POW랑 POS가 이런 식으로 이분화가 되었는데, 제가 제목에 적어 드렸듯이 이더리움의 POW로 체결을 하는 이더리움의 진영에서 3종으로 나뉘었다. 이분화해서 하나는 세 가지로 나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를 몰라도 되는데 약간의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라서 제가 오늘 챙겨와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더리움의 POW, 줄여서 이더W라고 부르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플로닉스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ETF입니다. 그래서 길게 말하면 이더리움의 페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플로닉스는 그냥 저스틴 선의 거래소다, 그냥 저스틴 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스틴 선이 주장을 하는 이더리움의 페어, 참 중국스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 이더리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예전에 이더리움이 해킹으로 털리면서 우리는 이더리움의 지난 버전, 클래식 버전이다, 이더리움의 클래식 버전,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연히 따지자면은 채굴이 되면서 예전의 코인이기 때문에 1종, 2종, 3종 해서 이렇게 세 개가 나뉘고 있고, 여기서 대장이 뭐냐, 이더리움 클래식이냐 아니면 ETF냐 아니면 이더 W냐, 참 지저분한 싸움이 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더 W다라는 것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장을 돌아오면은 제가 쏟아지는 장은 아마 스냅샷 일정이 나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쏟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중요한 거 두 가지 체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1350달러, 대충 1350부터 1400달러까지 이 지점을 깨는지 체크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1번 깨졌고 2번 아직 안 깨졌어요. 그렇죠? 여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차트를 볼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만약에 보유자나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추세가 어디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설명을 할 때 이 차트는 이 상승하다가 추세가 뒤바뀌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지금의 주추세는 하락 추세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만약 매매를 하는 입장 또는 보유를 하는 입장에서는 여기서 상승 관점으로 약간 제시가 된다거나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하락 관점을 제시하는 이유는 상승 추세선에서 여기서 저가를 이탈을 하면서, 여기서 이탈을 했죠. 이런 부분에서 지켜줬던 게 여기서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하락 추세로 뒤바뀌었다라고 체크를 하고, 1번, 2번을 굳이 비교를 하는 이유는 신뢰성이 1번이 약간 적다면은 2번을 이탈을 한다면은 하락세로 전환이 되겠죠. 여기 하락했는데 하락세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정리를 하는 게 낫겠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차트는 하락세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어제자에 설명을 드렸던 거는 스냅샷 일정이 공개가 안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이 이더리움의 하락이 15일 자정에 펼쳐졌고, 업비트에서 공지된 바로는 우리 오늘 오전 10시에 이더리움의 스냅샷 일정을 공개를 했습니다. 좀 이례적인 건데, 과거를 예를 들어서 스냅샷을 찍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혼동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서 확정적인 것은 전날 일봉에 스냅샷 일정으로 인한 하락분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더리움을 들고 있을까요? 비트코인을 들고 있을까요? 저는 한 일주일 전에, 추석이 시작되기 전에 9월 11일과 12일에 이더리움을 100% 매도 적어놓고, 합리적인 선택으로는 50%나 75%를 매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둘 다 선택을 하기보다 제 비중에서 3분의 1을 날려서 현금으로 들고 있었고요. 그중 일부를 비트코인 하락할 때 매수를 했고, 지금 현재는 전체 비중에서 15%를 들고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현금이 85%고, 그리고 나머지 15%는 비트코인으로 매수할 생각인데, 제가 지금 들어가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비트가 여기서 버틴다면은 저는 15% 비중은 이 가격 부근에서 아마 매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의 비트코인 장은, 여러분들이 스윙이나 장투 보실 수는 있는데, 저는 스캘핑이나 단타로 보고 있어요. 변동성이 예측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변동성이 나오는 만큼 그 단타장은 활성이 되어 있다, 또는 스캘핑 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기서 제가 매수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지금 비중은 스윙 분이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매매를 살린다거나 그런 걸 가져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스캘핑이나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번 차트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어제자까지 내용은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됐으니까 횡보를 진행시켜 준다면은 상승 관점으로 바뀔 수 있다. 단 저점 이탈만 유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이 정확한 시간을 보게 되면은 이더리움의 하락과 동반돼서 하락이 나오면서 저점을 이탈을 시켰고 하락 다이버전스가 더 길게 형성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이 해석도 똑같아요. 두 개가 출현을 하나, 세 개가 출현을 하나, 결국에 하락 다이버전스는 다 똑같아요. 뜻 자체로는 변곡점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이후에 나와야 하는 차트는 저점을 내리지 않으면서 횡보를 했을 시에는 상승 관점으로 바뀔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강세장이었으면은 횡보 필요 없이 그냥 말아 올리는 그런 약간 V자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요즘 장을 보면은 지금 당장 뭐 상승을 하기보다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주고 횡보를 해주고 올려서 횡보를 하든 이 지역에서 횡보를 하든지 간에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올리는 장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도 똑같이 흘러갈 것이다라고 볼 것이고 어제와 똑같이 이 구간에서는 사실 저가가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이 저가 이탈만 유의하면서 보시고요. 만약에 저가 이탈이 발생을 한다면은 RSI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꼭 봐주세요. 아마 이번 장에서는 조금 RSI가 바뀔 확률도 있을 거예요. 저점을 내리면은 그때는 4시간 봉으로 확인을 하면서 지금의 차트상 하락 다이버전스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스토캐스틱에 관한 좀 질문이 많았는데 이 스토캐스틱이 두 가지 관점이 존재했어요. 저는 19일까지는 버티는 장세다. 즉 이런 하락분이 여기서 표출이 됐었고 이제 스토캐스틱의 선행성과 후행성을 갖는 놈 중에 골든 크로스까지가 19일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21일 그 전까지 상승세를 보일 때 차트를 관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19일 이 19일까지는 큰 하락이 나온다라기보다 그냥 작은 하락이나 아니면 이 매물대를 버티는 모습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21일까지 즉 19일 이후의 모습은 스토캐스틱으로 친다면은 반등이 나오는 그런 자리잖아요. 골든크로스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그런 자리예요. 즉 상승세를 받을 수 있는 구간에 해당하는데 이 구간에서 상승이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말 중요한 거는 사실 그 마지막이에요. 자, 모든 걸 지어놓고 본다면은 이게 뭐죠? 더블 바텀이고 이게 더블 탑이죠.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진다.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낮아진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걸 체크를 해야 되나요? 저점이 높아지는 걸 체크를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고점이 먼저 형성이 됐으니까 고점이 낮아지는 걸 체크를 해야 돼요. 1번이 진행되고 2번이 진행되고 그 이후에 차트가 고점이 어디서 형성이 되는지에 따라서 하락분이 크게 나올지 아니면 적게 나올지도 사실상 갈려있다. 근데 지금의 차트가 스토캐스틱이 고점에 좀 크게 형성이 돼서 아마 이 부분이 좀 주의사항일 거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 단기적인 관점에 의해서는 19일 관점을 체크를 할 것이고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아니면 좀 약간 매수를 좀 더 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21일 이후의 차트를 좀 관찰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에 관한 설명을 추가로 제가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되실 때는 그냥 지난 하락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 하락장에서 하락이 나오는 타이밍에서 왜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는지 굳이 비교를 안 해도 스토캐스틱상 과매수 구역에서 내려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이더리움의 하락이 컸는데 비트코인은 사실상 본다면은 2% 구역대였어요. 이더리움의 하락을 볼까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하락분을 비교해 보면은 종가 이런 거 체크해 보면 10%요. 4배 또는 5배가 차이가 나죠. 그 이유는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있는 놈과 또 캔들로만 비교를 해본다면 정말 다 내려와서 더 이상 털 자리가 없는 놈, 털 자리가 만들어지려면은 이런 식이 나오면서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장 형태를 보면은 특정 그냥 저가를 정해놓고 여기를 그냥 계속 터치를 해주는 그런 차트가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17년도, 18년도 이후에 나왔던 이 차트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비슷하기는 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죠. 이제 뭐 더 내려간다라는 측면을 보는 사람하고 아니다 이제 반등이 시작된다라고 보는 사람들 입장 이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걸 갖고 싸우는데 사실 둘 다 똑같아요. 봐요. 이 과정만 다른 거지 이 이후에는 반등을 보고 있다라는 관점은 똑같잖아요. 그죠?
1번 아이디어는 여기서 버티다가 반등이 나온다라는 관점이고 2번 아이디어는 여기 한번 내려 찍고 그 다음에 올라간다라는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 매수를 할 때는 더 올라갈 수 있는지만 체크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락하나 여기서 버티나 이런 거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수익을 어디서 낼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제가 표현을 또 드리자면은 1번과 2번을 동시에 준비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1번을 그냥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가정제하면 반등을 본다라는 내용이에요. 많은 분들이 싸울 때 1번에 대해서 기간을 설정을 안 하는데 이 기간이 생략이 되고 지금 당장 반등을 시작을 한다면은 2번 아이디어로 지금 풀 현금 관망하시는 분들은 매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과거에 좀 비교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약세장 상승의 시작이에요. 이 캔들을 보세요. 이게 반등의 시작인가? 아, 이거 아니다. 저점 올 컷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 1번으로 흘러갔을 때는 여러분들 멘탈 케어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두 가지 아이디어를 잡을 수 있는 실행 안으로 해주시고 제 분할 매수할 때 가장 좀 심리적인 압박을 벗어날 수 있는 거는 하단으로 갈수록 가중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3%, 66%든지 간에 아니면은 정말 4대 6으로 가든지 간에 저는 5대 5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 아이디어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장은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저도 물론이고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요. 저는 뭐 다른 거를 설명하기 전에 저는 핵심 아이디어는 이 21선과 5일선이 주봉상에 만나는 구간만 기다리고 있다. 딱 그게 핵심 지점일 것 같다라고 정말 좀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니까 지표를 활용해서 매수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좀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둘 다 잡을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하세요. 아니면 관점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던지 간에. 자, 그리고 스토캐스틱에 관한 멤버십 강의를 오늘 이번 주에 못 올려드렸어요. 지금 촬영을 해도 되지만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냥 보너스 영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해주시고요. 이 영상은 이동평균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 시청자분들도 들으셔도 되고 제가 좀 죄송스러운 마음에 약간 4강이나 5강의 내용을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장하고 좀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토캐스틱을 가져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설명을 드릴 때 저는 변곡점 매매를 하기 때문에 차트가 바뀌는 분위기가 추세선을 이어놨을 때 가속되고 이 추세선을 이탈을 할 때 매매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추세가 이 포인트 어디든지 간에 두 가지 그림을 그어드렸는데 추세에 대해서 추세선, 하락 추세선을 이탈하고 상승세로 전환하는 것 이런 추세가 나오고 또 이것을 정반대로 뒤집어 놓으면은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는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변곡점 매매에서 사실 쉬운 거예요. 추세선 긋고 그 추세선에서 뭐 다이버전스 확인하고 스토캐스틱으로 그게 상승 다이버전스 구간에서 상승이 나올 타이밍인지 체크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장은 이게 추세선을 이탈을 하고 지금도 1시간 봉으로 봐서 그렇지 이게 추세선 이탈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장 안에서 추세선이 급변하는 게 아니라 횡보를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횡보를 할 때. 그러면은 이탈로 봐야 되냐 아니면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저는 구장에서 그냥 횡보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평선을 설명을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강의 부분이 설명이 안 돼서 이렇게 추세선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이평선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5일선과 21선을 지우고 나면은 민감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60일선 위로 올라탔을 때 상승세가 시작된 것을 좀 약간 신뢰성 있게 확보를 할 수가 있죠. 약간 상승이 끝나는 시기에서는 헷갈리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랬었고 지금 60일선을 그래서 체크를 해보면은 이 캔들이 뭐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캔들이 그려진 다음에 올라가는 타이밍에 60일선을 이탈을 한다면은 지난 장에서 좀 그려둔 것과 같이 상승세로 전환했나 그런 관점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즉 이런 식으로 추세가 이탈했을 때와 똑같은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반응이 좀 늦죠. 신뢰성을 높인 만큼 민감도도 낮고 그 측면에서는 반응도가 약간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민감도 설정을 5일선과 20일선을 체크를 하면서 보면은 여기서는 20일선을 체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캔들로 보지 마시고 5일선만 보세요. 5일선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탈을 하고 상승세 시작, 상승세 시작. 여기 제가 간섭이 되고 있다라는 장은 안 보겠습니다. 그때도 설명을 드렸어요. 이 장도 그렇고 이 장도 그렇고 이 장도 그렇고요.
지난 장 안에서도 여기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신뢰성이 좀 낮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약간 60일선과 같이 봤더라면은 장세를 확인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구간에서 상승이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까요? 지금 추세선으로 확인 못 해요, 절대. 추세선이 그냥 급격하게 꺾여 있어서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신뢰성이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지 마시고 이평선으로 보시면은 분명 그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진다든지, 네, 21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구간에서부터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수선에 역전되는 형상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보세요. 신뢰성이 높은 것은 이평선이 더 높은 경우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을 통해서 지금 추세에 대해서 역전 시나리오를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뭐 일반 시청자분들이나 멤버십 회원이나 어려울 수는 있는데 자, 멤버십 회원분들은 4강이나 5강에 올라갈 이평선에 대한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설명드린 걸로만 이해를 하세요. 지금 장에 걸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같은 장에서 선물 서비스에 대해서 무료 서비스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방 누르셔서 카카오톡에 연결을 하셔서 채팅 몇 번 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리딩 서비스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하고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입장을 안 하신 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상이었고요. 제가 9월을 지나 10월 또 이번 연도 말까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오시는 분들은 잘 따라오셔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시청 감사드립니다.